함께하면 좋은 친구, 오래 두면 더 좋은 친구, 대박 친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찐친 유진입니다.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팔으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기대감에 가파르게 상승했던 종목군들 안에서 굉장한 큰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친구분들 오늘 하루 굉장히 정신없게 보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단기간 호재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다시금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오늘 두 전문가님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안에서 또 다른 핫한 이슈를 가지고 썰전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썰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너튜브 댓글을 보니까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노란톡 들어가셔서 아래 보시면 채팅창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말풍선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요. 오픈 채팅방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검색하실 수 있는 창에다가 대박 친구 용쟁구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용 다비드 전문가님, 범 선생님 두 분 나와주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그래도 화요일인데 어제는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다, 피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은 좀 회복하셨나요? 어떠세요? 네, 오늘은 더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네, 원래 이제 또 월요일이랑 화요일이 좀 고비인 것 같고 원래 보통 뭐 직장인분들이 더 많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원래는 월요일이랑 화요일이 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되면서부터 좀 마음이 놓이고 그다음에 목요일부터 약간 좀 설레면서 금요일 날 이제 신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약간 좀 그런 컨디션인 것 같고 뭐 어제보다 또 좀 활기차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 또 좋은 얘기 나누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또 소통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근데 보기에는 안 피곤해 보이세요. 어제보다 훨씬 컨디션이 좋아 보이세요. 아, 그래요? 네. 마지막 또 힘을 짜내면서 오늘 또 방송을 또 하고 가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호랑이 범 선생님의 컨디션 어떠세요?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그래요? 오늘 오면서 또 컨디션이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슈도 잘 말씀드릴 것 같고 오늘 네. 좀 재밌는 얘기를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도 같이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조금 호랑이 어흥하는 모습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오늘도. 알겠습니다. 기대를 보도록 하겠고 그러면 오늘 시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일단은 어제도 그렇고 저는 시장에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죠. 근데 오늘 시장 별로 안 좋지 않았나요? 오늘 시장이 좀 안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는 오늘 지수는 내려갔어요. 코스피 네. 같은 경우는 0.11%가 이제 내려갔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6%가 이제 내려갔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 그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좀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차트 보이시죠? 여기는 나스닥 그 차트입니다. 어제 뉴욕 지수가, 3대 지수가 좀 많이 빠졌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S&P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올라가다가 꺾였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0.94%, 그 다음에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그러면서 오늘 개장하기도 전에 또 약간 미증시에 좀 꺾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막 많이 나오면서 오늘 약간 시작에 부담을 좀 가지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개파락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개파락 시작 후 음봉이 여기까지 밀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오후장이 지나고 하나하나씩 또 시간을 좀 보내주면서 지금 우리 증시만의 힘이 좀 많이 살아있는 날이 그런 부분들 이제 확인한 날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에서도 그렇고요. 코스닥에서도 그렇고 어제 종가보다는 좀 약간 아래쪽에서 마감이 되긴 했지만은 지수의 방어력도 좋았고요. 오늘 또 종가 관리가 깔끔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뭐 증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맨날 지수가 맨날 플러스 이렇게 가겠습니까? 이제 뭐 안전하게 잘 올라가는 상승 추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네. 오르막길이 있으면 이제 내리막길도 당연히 있을 텐데 내리막의 힘이 약하고 올라갈 만한 상승의 의지가 보여지고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또 좋은 장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같이 지수도 좀 아침에 밀려주고 힘이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빠지고
빠지고 그랬을 때는 오히려 이제 추후에 뭐 좋은 종목들을 좀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한다던가 이런 이제 좀 저점 매수의 기회로 같이 응용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또 좋은 결과치를 낼 수 있는 좀 더 좋은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한번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어제도 이렇게 시황을 보는 관점이 두 분의 전문가님들이 좀 갈렸었거든요. 다비드 전문가님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셨는데 오늘 역시 지수는 빠졌지만 우리 증시는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역시 바라보고 계시고 어제 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약간의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셨는데 오늘도 어떻게 같은 의견이신가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죠. 어저께 그 뉴딜 정책이 중심을 잡고 있고 근데 이 종목들이 움직일 때 누가 또 움직였는가? 방산주도 움직였고 또 시젠이라도 진단키트도 움직였단 말이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시황을 잡아드린 게 뉴딜 정책 관련주들이 한번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게 지수가 한번 흔들릴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부분을 좀 포인트를 잡아드렸잖아요. 네. 왜 다른 진단키트와 시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근데 오늘도 뉴딜 정책이 무너지면서 종목들이 좀 빠지면서 시젠이라든지 또 진단키트 업종들도 강세였고 또 방산주라든지 이런 업종들도 버텨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후속 뉴딜 정책을 걸맞는 그런 재료를 가진 그런 업종이 나오지 않는 한 지수가 또 한번 테마주 순환하면서 약간 미공수로 빠질 수도 있는 그래서 지금 주도 이 후속 테마를 어떤 테마가 나올지 이게 좀 더 관건인 것 같아요. 이 테마가 안 나온다 그러면 지수가 안 좋았을 때 강했던 업종들, 대표적으로 진단키트라든지 코로나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방산주라든지 이런 업종이 강세가 다시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좀 보는 관점은 네네. 일단 뭐 미국장이 빠져도 대한민국을 좀 버텨준 모습. 네. 오늘 1% 이상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시장이 버텨줬다는 거는 빠르게 또 다른 대장 주도 테마를 아마 발굴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뉴딜 정책 이야기가 나온 만큼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 이슈이기도 했고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기대감이 이미 반영이 돼 있어서 그런 건지 이게 좀 단기간에 끝날 소재였을까요? 오늘 관련된 뉴스들을 이제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장중에 방송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발표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보셨을 겁니다. 그때 이후로 관련된 종목들이 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고 네. 고점에 이제 더 많이 올라가 있었던 종목들은 좀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도 방송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올랐고 오늘 네. 재료 소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또 얘기를 좀 해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다음에 발표 이후에 그 다음 뭐 정책에 대한 흐름이라던가 지금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을 봤었을 때 과연 뉴딜 정책이 내일 뭐 재료 소진이 나오면은 뭐 이제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끝이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오늘 이제 어제 참여하셔서 노란톡에 이제 오시고 하신 분들께는 아침장에는 기다리고 하다가 아래쪽으로 이제 좀 가격을 줬을 때 오히려 이제 가격이 좀 내려가고 차라리 이제 매도 물량들과 지금 수급이 좀 뒤바뀌고 있으니까 아래쪽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는 이제 뭐 친환경 그쪽으로 그린 정책 쪽으로 이제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제 부연 설명들을 같이 드리면서 뭐 미 대선에 대한 이슈 기대감이라던가 아니면 뭐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오늘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추진 내용들이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더해진다고 하면은 약간 좀 저는 오늘은 뭐 쉬어가고 오늘 내일은 이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나 충분히 그 이후에는 좀 뻗어갈 수 있는 모멘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트를 보면서 네. 지난번에 우리 또 반도체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쵸? 그 당시에 이제 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그 당시에도 삼성전자의 실적은 잘 나왔으나 아래쪽으로 이제 주가가 좀 밀리면서 네.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한번 눌렀다가 지금 자리를 오늘 코스피에서는 오. 삼성전자가 들어 올리는 이런 다시 모습들이 반등하네요.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을 노란톡에서 우리 참여하신 분들께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아래쪽에서 담고 저가 매수를 한 다음에 여기서 가져가면은 이렇게 우리가 또 수익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좀 세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도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제 오늘 내일 정도까지는 뭐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이상이 나오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내용들에 대한 발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매도 물량들이 나가고 네. 오늘 발표가 나왔는데 반응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같이 던지는 물량들이 좀 더해지긴 했었는데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쪽 관련된 테마는 지금 좀 작은 테마는 아니라고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코로나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우리는 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좀 액션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고점에서 아니면은 좀 오늘 뭐 그 움직임이 나오고 있을 때 위쪽에서 잡으신 분들은 약간은 좀 피로감이 있으실 수 있겠으나 내 종목이 아직까지는 상승 흐름들이 많이 안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차트의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 지금 당장 뭐 포기하고 뭐 네. 우려할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딜 정책 관련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셨고요. 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오늘 뉴딜 정책 관련해서 관련주들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일단 예상외로 좀 좋게 나온 것 같아요. 뭐 화면 그래요? 한번 잠깐 띄워볼게요. 네. 어제 우리가 예상했던 규모는 물론 100조 내외라 이렇게 봤는데 사실상 뭐 들여다보니까 25년까지 160조 투자, 약 5년 동안 그래서 일자리를 190만 개를 창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건데 뭐 사실상 두 개로 나뉩니다. 뭐 어제 제가 뭐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그린 뉴딜 두 개 해서 지금 160조 정도 되는 건데 지금 연관된 흐름을 보니까 확실히 생각보다 큰 규모입니다. 이 정도 정부 정책이 100조 이상 나왔던 적이 근래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임팩트라면 물론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좀 더딜 수는 있겠지만 결국 눌림목 구간이 한번 싹 거치고 나서 재차 반등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지금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이거 두 개를 좀 본다 그러면 일단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5G였거든요. 네. 5G였는데 5G가 이거 오늘 5G 관련주들은 생각보다 빠지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두 개로 본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디지털 뉴딜이 중장기적으로 좀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서 아마 디지털 뉴딜 관련주가 아마 눌림목 공략이 온다 그러면 충분히 매수를 하셔가지고 예,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예? 아니요, 갑자기 웃으셔가지고. 아니요. 네네. 두 분의 전문가님 모두 뉴딜 정책 관련해서는 이게 그렇게 작은 재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좀 긍정적. 어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와중에 리뷰를 하시면서 또 깨알 또 이렇게 공격을 또 하시네요. 공격 조금 썰전이 진행될 거니까 그렇죠. 네. 그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고 이렇게 두 분의 긍정적인 의견까지 만나봤으니까요. 뉴딜 정책 관련해서 혹시나 지금 들어가서 이제 끝난 건가라고 걱정하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시황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오늘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무엇일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이게 오늘 준비한 떠오르는 구제역 관련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두 전문가님과 함께 썰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썰전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대박친구 용쟁후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용과 호랑이 두 분의 썰전이 펼쳐질 텐데 내가 응원하는 전문가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되고요. 썰전에 뭐 의견 남겨주고 싶으시다면 그쪽에다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썰전만 하다 끝나면 재미가 없죠. 여러분들 오늘 전문가님들이 종목 브리핑을 통해서 원픽 종목을 공개하실 겁니다. 가격 전략도 노란톡을 통해서 공개해 드릴 거니까요. 그 점도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는 영상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진정이 좀 되나 싶더니 흑사병이 또 나타나고 중국에서는 돼지 구제역까지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또 주식 방송이니만큼 네. 구제역과 관련된 증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궁금하거든요.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 구제역을 들고 오신 이유를 다비드님에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증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보다는 좀 테마 형성에 대한 가능성 이런 거를 좀 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이
참 예전에 코로나가 그쪽에서 넘어왔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막 짜증이 나고 막 싫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보면 막 코로나에다가 뭐 돼지열병에다가 그다음에 흑사병에다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또 물난리가 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약간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시장에서 나온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서 또 이제 돼지 구제역 발생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시간의 흐름들을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네. 이제 좀 거래량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과거에 그 돼지열병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때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 좀 많이 튀고 그러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테마라는 것이 이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런 이제 또 새로운 이슈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수급이 당연히 많이 쏠리게 된다고 하면은 종목들이 급등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은 이쪽을 좀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더 보고 갈게요. PD님 아까 그 제 화면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그 중국의 한 농가에서 이제 구제역이 발생을 했는데, 그 농가에서 131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대요. 네. 근데 그 중에서 39마리가 그 구제역에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마리는 이제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이제 구제역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나, 그 다음에 돼지,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 발굽이 이제 두 갈래로 이렇게 그 갈라진 이런 그 유제류 동물들한테 걸리는 이제 뭐 질병 이런 건데, 사실 이런 거는 사람에게 전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구제역이 뭐 중국에서 걸렸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막 이슈가 더 막 이제 우리나라에 막 위협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중국에서는 요즘에 또 소에서도 좀 이런 뭐 질병들이 또 나왔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뉴스를 좀 하나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약간 우리한테 더 큰 우려감을 보여줬었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돼지 독감입니다. 네. 저는 삼겹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해요. 삼겹살에다가 소주 한 잔 먹는 거를 거의 그 최애 음식으로 보고 있는데, 요즘에 또 돼지들이 자꾸 아프니까 네. 마음도 아프고 또 이제 돼지 가격이 또 올라갈까봐 또 마음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뉴스가 7월 7일 날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돼지 독감, 그러니까 예전에 그 돼지 열병이랑은 약간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G4라고 해서 바이러스를 이제 그 명명된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거는 그 중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중국에서 질병 그 예방통제센터에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중국의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때도 그 이제 확진자 수를 막 좀 줄이고 약간 좀 별로 기분 나쁜 행동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맞아요. 이제 이 돼지 독감 관련된 내용들은 중국 자체에서 이제 좀 발표를 했었고, 여기다가 이제 팬데믹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좀 네. 많이 들어봤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세계적인 대유행이 될 수 있다, 이런 그 단어인데, 그래서 이게 근데 코로나는 왜 이렇게 감추려는 걸 보였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밝혔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확한 내용들을 제가 다 파보고 중국의 생각은 알 수 없겠지만은 생각보다는 약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그렇구나. 저는 생각을 네네. 좀 살짝 해봅니다. 근데 이제 더 문제가 될 게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박쥐를 통해서 이렇게 네. 전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돼지 독감 같은 경우도 사람한테 이제 그 좀 전염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이번에 중국에서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가에서도 그쪽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한테 네. 좀 감염 사례가 좀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 얘기를 한 게 이 G4 바이러스가 이미 확산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이 이런 거를 좀 잘 감추는데,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 7월 7일 날 나왔을 때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 꿈틀거리고 이미 움직임이 나온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또 구제역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동물, 그다음에 돼지가 아픔으로써 발생하는 이런 테마에 대한 종목들이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네. 오늘은 여기에 대한 뭐 종목과 그다음에 어떤 뭐 추가적으로 이제 내용들을 보충을 하면서 우리가 썰전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이 잘 다뤄주시긴 했습니다. 그래도 범 선생님은 이 구제역 관련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어떤 부분에 집중하셨는지 거기까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오늘 기사가 언제 나왔냐면 이게 중요한 것 같네요. 딱 장 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이 네. 기사가 사실상 어제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고 오늘 오전에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인데 딱 뉴딜 정책이 끝나고 장 마감하고 나왔다는 거죠. 거기에 좀 의미를 좀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테마는 어차피 순환인 건데 네. 거기에 맞춰서 재료를 부각시킬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그런 업종이 뭐가 나올 것이냐 항상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인데 없었어요. 지금 뉴딜 정책을 바톤 터치할 만한 그런 업종이 없었는데 일단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업종이라든지 이런 업종이 좀 받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업종보다는 새로운 테마 구제역 테마가 딱 뜬다 그러면 이게 지금 뉴딜 정책이 만약 내일 안 간다 그러면 좀 새로운 강자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테마가 이게 좀 팬데믹 이런 가능성도 있겠지만 일단 테마의 순환 구조 안에서 단기 전략으로서 보게 좀 좋은 테마인 것 같고요. 그 네. 안에서는 뭐 대체제도도 있고 또 뭐 소독 관련주 이런 게 있는데 네. 일단은 기본이 되는 거는 가장 센 테마는 소독 관련주예요. 소독 관련. 방역. 네. 왜냐하면 이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거기에서 뭐 소독 가스를 뿌린다거나 거기 뭐 석회를 뿌린다거나 땅을 예전 아프리카 돼지열병 할 때도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흐름이 대한민국 돼지들한테 오지 않더라도 테마가 부각되는 테마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이슈로도 충분히 큰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바닥 구간이 있는 꿈틀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잘 공략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소독주 관련해서 기본. 바라보신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종목으로. 같고 가장 네. 기본이다. 네. 그러면 다비드 전문가님은 이 구제역 안에서 관련주 테마 어떤 걸 좀 집중해서 보고 계신가요? 좀 뭔가 좀 설명을 길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좀 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또 금방 텀이 넘어왔네요. 저는 지난번 돼지 열병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을 때, 네. 그러니까 작년 이제 그 가을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또 2대1리에서 혼자 또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방송을 시청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에 제가 돼지 열병 관련된 내용들을 미리 좀 말씀드리면서 약간 좀 레전드급으로 이글벳의 2점 상한가를 좀 여기 방송에서 이제 달성을 했었던 야, 그런 그럼 사람인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막 돼지 전문가라 그랬거든요. 돼지에 강하시군요. 아, 그래요. 저는 돼지 좀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그 정도로 이쪽 관련된 종목들을 과거부터 좀 많이 좀 봐왔었고 이쪽에 그래요? 잘 압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서도 그랬고 사실 뭐 돼지가 일단 아프잖아요. 그래서 막 병들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과거부터 이제 이거는 뭐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이 거의 약간 공식화되어 있듯이 네. 이제 뭐 돼지 뭐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백신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급등을 하고 항상 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요거는 뭐 약간 돼지가 아프거나 아니면 뭐 이제 동물들에 대한 질병이 온다고 하면은 네. 먼저 치료제 아니면은 뭐 의약품 아니면 백신 요쪽에 그러니까 동물들의 제약주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요런 것들로 수급이 먼저 이어지는 거는 거의 뭐 공식화되어 있는 그런 사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네.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백신이 있고 뭐 소독, 손세정제, 진단키트 네. 이렇게 나뉘는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구제역으로 바라봤을 때는 네. 소독보다는 이 백신이 대장주다. 네, 소독은 뭐 우리가 잘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아픈 돼지들을 이제 그 테마 자체가 그렇게 대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 선생님은? 뭐 이렇게 소독 관련주, 뭐 백신 중복되는 종목들이 좀 있긴 하는데 네. 일단 뭐 잠깐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구충제가 아니고 구제역이라든지 돼지 열병이라는 이런 그런 그 바이러스는 네, 잠시만요. 네, 웃음이 나와가지고 네. 중국 폭우로 돼지가 떠내려간다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돼지열병 확산. 그럼 이게 어디 때 나오느냐 한번 본다 그러면 다음 주에 날씨를 한번 봤어요. 다음 주에. 그래서 잠시만요. 선생님 웃음이 나와주셔가지고 지금 나와가지고 날씨랑 이게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장마랑? 그렇죠? 장마가 다음 주에
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다 지금 기상청 날씨를 보니까 다 지금 날씨가 좀 장마 맞아요. 날씨로 되어 지금 있어요. 장마철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는 구제역 이슈가 없긴 하지만 네. 그 중국에서는 지금 장마철로 이제 바이러스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과 우리나라와 이렇게 많이 연관을 시킬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대지가 지금 기사를 보신다 그러면 지금 구제역 방역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도? 네, 지금 기사를 보시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시 재확산 날 수 있다. 네. 특히 장마철에는 돼지들이 토사물이라고 네네. 하나요? 이런 게 이제 물에 많이 떠내려 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날씨로 봤을 때 다음 주에 또 돼지 이슈들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 며칠이죠? 딱 14일이잖아요. 근데 네네. 다음 주가 또 비가 내린대요. 그러면 이 이슈가 지금 선취매가 들어간다 그러면 다음 주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네네. 지금 농림축산부 본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ASP와 조류 인플루엔자 AI와 구제역, 오늘 이슈는 구제역이지만 이걸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업종들이 소독 관련주란 말이에요. 이게 딱 구제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 세 개가 이슈가 있는데 또 하나 이슈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최근에 코로나 구충제 이슈까지. 그러니까 소독주 회사들이 제약회사들이 그거를 말씀하시려고 하다가 그렇죠. 네, 구충제에서 네. 그 이슈가 같이 엮여서 아. 네, 그래서 이런 테마가 중복된다. 딱 구충제면 이게 아니고 구제역이면 구제역 이게 아니고 여러 테마들이 중복돼 있는 테마들이 시장에 대해서 좀 강한 가능성이 있다. 이걸 좀 그래서. 말씀드리려 하는데 아까 좀 웃음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소독주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당연히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테마가 한 개만 딱 테마가 있다 그러면 네. 그 테마가 죽으면 그 종목들이 재료가 소멸이 되는 그쵸. 건데 실적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으니까요. 1년에 4번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테마가 여러 테마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러면 훨씬 더 가능성과 확률이 조금 높아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비드 전문가님이 주목해서 보신 백신은 이게 네. 여기 범 선생님은 소독주가 좀 여러 가지와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보셨거든요. 다비드님은 네. 좀 어떠신가요? 물론 이제 동물용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기업 안에서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이랑 또 이제 뭐 동물 분야와 뭐 그쪽에서 겹치는 종목이 나올 수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동물 뭐 방역이라던가 뭐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을 되게 좀 많이 받았었던 이유가 작년에 돼지열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네. 그죠? 뭐 연천 지역, 뭐 파주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동물의 질병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동물용 백신 종목들이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먼저 올라갔는데 점 상한가를 가고 그다음에 연속 막 2연 점 상한가 이렇게 이제 막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시장에서 강력한 테마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뭐 돼지열병 테마와 연결고리가 있는 그 다음 테마는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좀 갖다 붙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 거 그 화면을 좀 보여주시는. 갖다 붙인다고 표현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그거를 이렇게 좀 디스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우리 앵커님이 자꾸 싸움을 또 아니, 싸움 붙이셔가지고. 붙이는 게 아니고 범 네. 선생님은 그거를 연관시켜서 나는 하나만 죽으면 이게 네. 못 갈 확률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라고 보셨는데 그거를 다비드님은 좀 갖다 붙이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셔서 이걸 이렇게 좀 다르게 또. 바라보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뭐 의견은 다를 수 있겠죠. 연관을 갖고 있다기보다도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제 얘기를 좀 더 들어보시고 설명을 들어보시고 제가 이제 디스를 하는 건지 설명을 하는 건지 보시면 될 것 좀 더 같습니다.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그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그 관련된 종목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동물용 백신 아니면 동물 약품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회사들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사료주들 그다음에 아래는 뭐 방역 관련주 그래서 뭐 석회 뭐 시멘트라던가 아니면 뭐 석회 관련된 기업들이 약간 좀 방역 종목으로 이제 좀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사료주들이 급등을 하고 여기도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그 이제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잔반 사료를 이제 금지하고 그다음에 일반 지금 판매용 그런 그 사료들만 먹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새롭게 생겨난 테마들입니다.
근데 이 테마가 생겨난 이유라고 본다고 하면은 기존에 뭐 이글벳, 체시스 이런 종목들이 먼저 튀어갔었고 거기에 의해서 반응이 나오고 그 다음엔 어떤 종목과 어떤 수혜주들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석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동물 질병들이 있을 때 바닥에다 석회가루들을 좀 많이 뿌려 놓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테마들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쪽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돼지고기가 이제 뭐 많이 아프거나 많이 죽거나 그다음 아니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한 뭐 대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돼지고기를 우리 앵커님은 네. 돼지고기를 못 먹으면은 너무 비싸졌어요. 삼겹살을 좋아하는데 못 먹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뭘로 이제 해소를 할 거예요? 오리고기? 오리고기요. 상당히 좀 약간 반전의 질문이긴 어떤 거, 답변이긴 한데 어떤 거 물론 예상하세요? 오리고기랑 관련된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네. 뭐 닭고기를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닭고기. 제가 뭐 오리를 아무튼 좋아해서. 아 그래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다시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이런 그 지금 질병 테마가 나왔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닭고기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오리고기 관련된 종목들, 네. 아니면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또 인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돼지고기랑 관련된 종목들 아니면은 이제 뭐 고기를 안 먹고 뭐 이제 해산물, 수산물 이런 걸 먹는다 해가지고 수산주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그 테마를 형성해 버린 것도 과거에 이제 좀 백신 종목들과 치료제 종목들이 먼저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의 차트를 보신다 하더라도 항상 그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급등을 했을 때는 가장 강력했던 종목들이 뭐 대표적으로 뭐 이글벳이라는 종목이라던가 체시스 이런 종목이었습니다. 돼지열병이 걸렸을 때도 이 종목이 쉬지 않고 그대로 점상한가를 2번을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7월 7일 날 또 돼지 독감 뭐 관련된 뭐 내용들이라던가 그 전에 이제 뭐 돼지 그 중국에서 아픈 돼지들 얘기가 나왔을 때도 이미 먼저 그 반응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미 그 과거부터 만들어졌었던 대장 테마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올라가는 종목들은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이글벳이라던가 아니면 체시스 아니면은 뭐 대성 미생물 뭐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다시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신다 하더라도 그 하는 사업 분야 자체가 이쪽입니다. 이글벳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양돈, 양계, 추구, 반려동물 해가지고 뭐 항생제라던가 성장 촉진제 아니면은 뭐 치료제, 호흡기 질환 치료제 뭐 이런 이제 동물 약품들을 생산을 하는 업체예요. 그럼 이제 돼지가 아프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쪽 테마들과 약으로 이제 뭐 처방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좀 해주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우진 BNG라는 종목의 홈페이지에서 제가 캡처를 해온 내용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동물 제약 사업 부문 이렇게 소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저는 먼저 봐야 되는 가장 먼저 반응이 나오고 올라간다고 하면 당연히 이쪽이 먼저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성미생물 같은 경우도 여기 뭐 돼지, 닭, 소, 뭐 개, 염소, 뭐 잉어, 양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약품들을 다 이미 뭐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뭐 이제 중앙 백신까지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아까 보여드렸던 이글벳의 차트를 보신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체시스라는 종목을 보신다 하더라도 이미 올라가 있는 이런 종목들이 보여서 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관점의 차이와 좀 성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싸리 이쪽으로 나는 테마를 결정을 해서 매수를 한다고 했는데 단기적으로 더 빠르고 강하게 올라가는 거를 볼 거야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나는 성향이 조금 좀 안정지향적이다라고 네. 하면은 일단은 제가 그 다음 후순위 1순위라고 보는 거는 아직 덜 올라간 동물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슬쩍 흘려드렸는데 네. 좀 오리고기라 그래서 약간 당황을 했거든요. 닭고기. 그래서 이제 뭐 치료제 쪽이 약간 올라가서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저는 방역보다는 대체제인 닭고기 그래요?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방역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무작정 뭐 다른 전문가가 갖고 와서 나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테마라는 게 있고 과거에 이제 그 사례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종목의 무게감과 테마의 무게감에 따라서 과거에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지, 얼마나 많이 쏘아졌는지 이런 거를 네. 이제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단은 백신 관련된 치료 종목들이 1순위였고
그 후순위로는 저는 대체제 중에서도 이제 뭐 닭고기, 오리고기 이쪽이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의 의견은 그쪽으로 뭐 집중을 하는 게 당연히 알겠습니다.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범 선생님, 네. 다비드님은 이 3순위 안에도 그 소독주가 없었거든요. 네네네. 범 선생님은 이 소독주를 1순위로 꼽으신 만큼 네, 그 그쵸. 이유를 좀 깊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겹칠 수 있는 테마가 많아요. 네, 겹칠 수 있는 테마가 많고 소독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충제 테마라든지 변수가 많은 시장 안에서는 테마가 최대한 걸쳐야 돼요. 걸쳐야 되는 거고 걸치는 테마 안에서도 대장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대장. 그래서 소독 관련주들은 지금 직접적인 부분이에요. 구제역뿐만 아니라 뭐 대지열병이라든지 직접적인 부분인데 지금 뉴딜 정책에서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후속 테마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서 좀 집중을 해서 다른 대체보다는 네. 그냥 딱 지금 이슈 불 때 치고 빠지는 전략이 가장 어차피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거라면 이건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테마들은 네. 그렇게 길게 갈 수 없는 네, 테마는 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후속 테마가 분명 걸출한 테마가 나올 거예요. 뭐 네. 5G가 또 계속 강세가 나올지 아니면 바이오 업종들, 대형 업종들이 또 랠리가 나올지 이건 알 수는 없지만 그 쉬어가는 테마 안에서 이벤트적으로 지금 구충제뿐만 아니라 구제역 이런 이슈가 좀 뜨는 거라서 좀 대장 섹터의 대장주들을 공략했다가 치고 빠지는 전략이 좀 중요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범 선생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소독주 관련해서 종목 브리핑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 아까 지금 이글벳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글벳이 사실 소독 관련주 안에서도 대장 테마 중에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살짝 겹치는 것 같은데 일단 과거 이력을 보도록 할게요. 6월달 대표적으로 북한에 돼지 불었을 때 한번 크게 떴었고요. 9월달 언제입니까? 대한민국 지역에서 돼지열병이 불었을 때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이슈가 있었고 돼지열병 이슈가 그리고 4월 달에 코로나 이슈 부충제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6월 말에 흑사병 그리고 최근 오늘 반짝한 거는 또 구제역. 이 지금 테마만 하더라도 여러 테마가 중복되기 때문에 반짝반짝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많고 크게 종목들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속 또 안 갔던 종목들이 네. 뭐 제일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뜨는 뭐 대성 미생물 이런 종목도 나쁘진 않는데 과거 저번 작년이라는 거죠. 작년 9월 때 한번 떴는데 그 이전에는 강한 이슈는 없었다. 그러면 작년에 강했던 뭐 돼지열병이라든지 그런 이슈로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소독제 관련주가 대표적으로 뭐 이글벳 그리고 제일바이오 뭐 중화백신 네. 이런 종목들이 작년에 강했던 종목들이 이제서 꿈틀대고 있다는 거죠. 여기 안에서는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뽑아놨습니다. 뽑아놔가지고 지금 본다 그러면 자 소독주와 이바메트 구충제와 동일한 이슈를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요 정리는 뭐 노란톡에 오시면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준비하셨네요? 네? 오늘은 이 관련된 오늘은 네, 범선생은 뭐 이런 거 준비 안 해준다 이래가지고 오늘은 또 이렇게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이제 드릴 건데 역시 원탑 종목은 범선생이 또 따로 뽑아드리죠. 네. 네, 뭐 저번 주에 뭐 5G에서도 원탑 종목들 크게 잘 가고 있고 또 제 엔터 저번 주에 또 엔터 관련주들도 뽑아가지고 DPC라든지 뭐 초록뱀이라든지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또 충분한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구제역뿐만 아니라 이런 소독 관련주의 또 원탑 종목 범 선생이 바라보는 또 관점에서 원탑 종목 누구냐 이걸 좀 궁금하시다 이러면 노란색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잘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 선생님이 바라보고 계신 소독주 관련해서 종목 브리핑을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다비드 전문가님이 바라보고 계신 백신주 관련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까 좀 얘기를 하면서 좀 같이 바라봤던 종목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지금 그러네요. 발생을 좀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이글벳이 이글벳이라는 종목을 이글벳이 막 잘 올라가다 보니까 제 목소리도 막 튀어 올라가고 그러네요. 근데 이 종목을 보시면은 오늘 변동성이 좀 많이 나왔어요. 한 6.68%, 그다음에 이제 체시스라는 종목도 한 11.05%. 그래서 지금 대장 역할을 해주는 그런 종목이 됩니다. 근데 이미 제가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막 오늘 급등하고 그다음에 이미 좀 많이 올라간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제가 좋아하는 바닥에서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 네. 지금 매수하는 건 좀 벅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이제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을 때 체시스랑 이글벳이 올라가면은 그다음에 이제 따라가는 종목들이 좀 항상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우진비엔지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쭉 횡보를 해주다가 거래량을 한번 터트려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바닥을 좀 잡고 위쪽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아래 구간들을 좀 안정적으로 좀 잡아주고 있는 이런 단계를 좀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고 뭐 장중에 빠른 단타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이글벳이라던가 체시스 아니면 뭐 대성미생물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두셨다가 네. 거기 안에서도 좀 더 센 종목이 있고 대장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작게 따라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진비엔지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넣어놨다가 네. 다른 종목들의 상승률을 보면서 약간 추격 단타하시는 분들이 좀 같이 보기에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좀 얘기했었던 종목 중에 제일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제일바이오라는 종목은 최근에 이 아래쪽에 매물대를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러면서 차트가 안 깨지고 위쪽으로 계속 툭툭툭툭 찌르고 있습니다. 얘는 그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제 관련해서 강아지 구충제 얘기를 막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의 이슈도 좀 같이 가지고 있고 동물 백신 이쪽에도 이제 그 뭐 돼지가 아프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백신형 종목인데 이 종목의 차트를 보니까 계속 횡보하는 구간과 위쪽으로 찌르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내일 당장 뭐 튀는 단타용 종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네. 이런 자리 박스권에다가 딱 이렇게 그려놓고 눌러줬을 때 조금씩 매수하면서 이런 종목이 힘을 오랫동안 응축을 시켜놨기 때문에 튀어갈 때는 세게 강력하게 날아갈 가능성들이 좀 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일단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앙 백신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일바이오랑 뭐 비슷한 성격의 종목입니다. 아직 차트상에서 큰 흐름이 나오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들이 위쪽으로 돌파가 된다고 하면은 좀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동물 치료제 쪽으로 이제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대체제 쪽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이제 뭐 닭고기 이쪽을 좀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 사실 뭐 수산주 쪽이라던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뭐 돼지고기 가격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닭고기보다 힘이 많이 약했어요. 이거는 과거에 그 이미 좀 답이 나왔었던 그런 패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는 뭐 마니커 FNG라는 종목이 네네. 좀 눈에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10,000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변동성 안에서도 이제 호가창이 움직임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마니커 그다음에 하림 마니커 FNG 체리브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돼지 열병이라던가 아니면 동물 뭐 그 질병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잘 뽑아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올라가지 않은 자리에서 이렇게 매물대를 밟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자리에서 미리 매수를 해보고 뉴스를 기다리는 이런 전략들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에서 관심 있게 바라보는 부분은 조금 갈렸지만 종목 안에서는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다비드 전문가님이 이게 가져오신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섹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이 구제역 관련주 안에서는 그렇게 종목이 많지 않아서 아마 주목되는 종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후속주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 확실히 대장을 누굴 찍느냐. 네. 어차피 테마가 잠깐 치고 빠지는 그런 테마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리더라도 대장 쪽에서 물리는 게 훨씬 좀 나을 수가 있어요. 왜요? 그래야 이제 빠져나오기도 쉽고 그리고 오히려 단기 뭐 10분 만에 30분 안에 기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거라서 네네. 지금 대장 흐름은 결국 이글벳 아니면 체시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종목 정도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슈가 생각보다 차트는 좋은데 오늘 흐름 못 봤던 종목이 바로 CTC 바이오입니다. 한번 CTC 바이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같이 작년 9월 달에 강하게 올라갔던 흐름이거든요. 근데 최근 종목 흐름에서 최근 추세가 계속 살아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제약,
소독주 관련보다는 훨씬 다른 이슈가 많이 붙어 코로나 이슈를 받아가지고 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붙는다 그러면 추세가 오히려 더 살아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이런 아예 추세가 살아 있어서 한번 흐름 붙으면 강하게 갈 종목을 공략하시던지 아니면 지금 이글벳이라든지 아니면 체시스라든지 이런 지금 대장 1, 2등을 공략하는 게 좋고 이게 아니라면 다른 종목들은 지금 사실 뭐 제일바이오도 지금 나쁘진 않는데 네. 제일바이오가 조금 더 올라가줘야지만 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보여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대장, 이글벳 아니면 체시스 아니면 CTC바이오 여기 안에서 컨택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장주 아까 이글벳이랑 체시스 다비드 전문가님도 언급을 해주셨지 않았나요? 네, 언급은 해드렸는데 이미 많이 그런 올라서. 종목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찍으려면 좀 진작에 찍었어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얘기를 하신 것 중에 뭐 물리더라도 대장으로 물려라라고 하는데 네네. 아싸리 이제 그렇게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 물릴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래쪽에서 이제 새로 준비를 하고 올라갈 가능성은 열려 있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가 잘 되는 그런 종목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어차피 테마가 불면은 관련된 종목들은 다 같이 일제히 상승하고 급등하는 그림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까 그 막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이제 차트 만들고 그다음에 선취 관점에서 매수하기 좋은 종목을 보시는 제가 알려드렸던 종목을 보시는 게 당연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비드 전문가님은 만약에 그래도 그 아직 덜 올라간 종목을 공략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린다면 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제는 앵커님이 같이 이제 저를 진술을 아니에요.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올라가지 않은 종목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들을 권장을 드리는 이유 중에 네네. 하나가 뭐냐면은 많이 급등이 되어 있던 종목은 최근에 변동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 시에도 급하게 이제 무너져 버리죠.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들은 바닥에서 매물대도 형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확실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초보 투자자분들도 매매가 좀 쉽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일단은 급등 종목들에 물리시는 분들이 뭐 매수를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다음에 종목이 내려가고 있을 때 이렇게 바라보다가 그대로 이제 손절가 이탈했는데 매도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깊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그렇게 매매를 빠르게 바로 막 눈 뜨면서 집중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취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용재고트 구제역과 관련된 이슈를 다뤄봤고요. 지금 테마주, 개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내가 어떤 트렌드에 관심을 갖고 어떤 종목을 공략해 봐야 될지 많이들 고민이 되실 텐데 용재고트 썰전 보시면서 이슈에 대해서도 알아가시고요. 관련된 종목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을 통해서 오늘 원픽 종목도 가격 전략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박친구 1부 용재고트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대박친구 2부 상한가요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